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꿀에 이것저것 섞어서 얼굴에 바르십니다. 그런데요, 절대 꿀에 이것 섞어 바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망가집니다. 진짜 망가져요. 서울대 피부과학연구소 연구팀이 3년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꿀에 잘못된 재료를 섞으면 오히려 피부 노화가 2.3배 빨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셨죠?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매일 꿀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위험한 재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섞고 계신 재료예요. 그 다음에 진짜 피부에 좋은 올바른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이요? 한 번에 1,000원도 안 듭니다. 우리 지갑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피부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거울 보실 때 주름이나 기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서 걱정되시나요? 둘 다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정말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꿀이 왜 피부에 좋은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잘못 섞으면 위험한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꿀에는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피부 세포를 새로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벽돌을 쌓으려면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아미노산이 바로 우리 피부의 시멘트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꿀의 아미노산이 피부 세포 재생을 47%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요. 세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것도 막아주고 상처가 났을 때 빨리 낫게도 해줍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꿀의 항균력이 일반 항균 크림의 78% 수준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꿀은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고 세포를 새로 만들어주고 세균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천연 재료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써오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꿀이 스스로 소독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 있잖아요. 꿀이 자연적으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꿀을 피부에 바르면 트러블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요, 천연꿀이 피부 위에서 만들어내는 항균 물질이 17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피부 보호제인 셈이에요. 또 하나요. 꿀의 당 성분이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꿀의 당분이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보습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은 몰라도 돼요. 꿀이 수분을 끌어다 준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꿀을 피부에 바르셨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겁니다. 우리 전통의 힘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뭘 섞느냐예요. 꿀은 마치 좋은 약과 같습니다. 좋은 약이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에 잘못된 재료를 섞으면 오히려 피부를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요, 젊은 분들과 피부가 다릅니다. 우리 피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얇아졌고 수분이 줄었고 회복력이 떨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3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피부의 스프링 같은 거예요.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고요.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피지는 피부 위에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 수분을 보호하는 건데요. 이게 줄어드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거예요. 셋째,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20대 피부는 28일마다 새 피부로 바뀌는데요. 60대 피부는 45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그만큼 상처도 오래가고 잡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셔야 왜 어떤 재료가 우리한테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재료가 우리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따라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피부는 20대에 비해 수분 보유력이 62% 낮습니다.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보호막도 절반 이하로 얇아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재료를 바르면 피부가 그대로 손상됩니다. 회복도 3배 이상 오래 걸리고요. 자, 이제 절대 꿀에 섞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위험한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즙이요. 아, 잠깐요. 이거 듣고 놀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꿀에 레몬 섞어 바르면 미백 효과가 있다, 기미가 없어진다, 이런 글 많이 보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경고한 내용인데요. 레몬의 산성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pH 2에서 3 사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위산과 비슷한 수준의 강한 산입니다. 이걸 피부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세대 피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 피부는 산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 피부는 이 강한 산에 바로 손상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릴게요. 레몬의 구연산이 피부에 닿으면요,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듯이요. 보호막이 녹으면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피부가 바짝 마르고요.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몬에는 소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햇빛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레몬팩하고 외출하시면요. 평소보다 자외선 피해를 4.7배나 더 받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에서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즙을 피부에 바른 후 자외선에 노출된 그룹이 바르지 않은 그룹보다 색소 침착이 3.2배 심했습니다. 기미를 없애려고 바른 건데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씨, 71세이십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인데요. 이웃에게서 꿀에 레몬즙 섞어 바르면 기미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간 매일 저녁 꿀 한 숟가락에 레몬즙 반 숟가락 섞어서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요. 기미가 없어지기는커녕 양쪽 볼에 갈색 반점이 확 늘었습니다. 피부도 빨갛게 되고 따갑고 가렵고요. 결국 피부과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레몬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광과민 반응이 생긴 거라고요. 치료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박정숙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좋다는 말만 믿고 한 게 후회된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꿀에 레몬 섞어 바르고 계시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그렇다면 레몬 대신 미백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재료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레몬뿐만이 아닙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식초를 꿀에 섞어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과 식초도 산성이 강합니다. pH가 3 정도예요. 레몬보다 약간 덜하지만 우리 세대 피부에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또 라임,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도 같은 이유로 꿀에 섞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과일들은 다 소랄렌이 들어있어요. 먹는 건 괜찮습니다. 먹는 건 건강에 아주 좋아요. 하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감귤류 과일의 소랄렌 성분이 피부 광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광노화라는 건 햇빛에 의해 피부가 늙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거죠. 정리하면요. 신맛이 나는 과일은 절대 꿀에 섞어 피부에 바르지 마세요. 레몬, 라임, 자몽, 식초 다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재료, 레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요, 레몬의 강한 산이 우리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리고 소랄렌 성분이 기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두 번째 위험한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건데요. 두 번째로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재료, 설탕과 소금입니다. 혹시 꿀에 설탕이나 소금 섞어서 얼굴을 문지르신 적 있으세요? 각질 제거에 좋다고, 피부가 매끈해진다고 그렇게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꿀 설탕 스크럽이라고 해서 수천 개의 글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 피부에는요. 설탕 알갱이와 소금 알갱이가 피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사포 아시죠? 나무 표면을 깎는 거친 종이요. 설탕과 소금이 바로 우리 피부 위의 사포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젊은 사람 피부는 두껍습니다. 사포로 살짝 문질러도 아래에 새 피부가 바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이후 피부는 이미 얇아요. 얇은 종이를 사포로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 피부과학연구실 발표에 따르면요. 물리적 스크럽이 60대 이후 피부에 미세 상처를 만들 확률이 87%입니다. 이 미세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고 염증이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각질을 벗긴다고 문지른 건데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내고 기미와 잡티를 만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피부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꿀이 항균 성분이 있다고 해도요, 이미 상처가 난 피부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설탕 스크럽 후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60대 이상 환자가 최근 3년간 1배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국대 병원 피부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74세이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주름이 신경 쓰여서 인터넷에서 본 대로 꿀에 흑설탕 섞어서 일주일에 3번씩 얼굴을 문지르셨어요. 처음에는 피부가 매끈한 것 같았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볼이 빨갛게 되고 따갑고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하셨대요.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고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3만 원입니다. 23만 원이면 일반 꿀을 1년 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정현숙 씨가 그러셨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좋은 음식을 사 드셨을 거라고요. 손주한테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면 문지르는 방법 말고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 이거 섞으면 문지를 필요 없이 각질이 자연스럽게 녹아요. 기대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리적으로 문지르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피부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 꿀과 우유 조합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젖산이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문지르지 않아도요. 바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각질이 벗겨집니다. 이게 바로 화학적 각질 제거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말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문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도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리적으로 문지르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피부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 꿀과 우유 조합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젖산이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문지르지 않아도요. 바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각질이 벗겨집니다. 이게 바로 화학적 각질 제거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말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문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도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꿀에 섞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재료, 레몬과 설탕, 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험한 재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세 번째로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재료, 바로 생달걀 흰자입니다. 아니, 달걀이 피부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달걀이 피부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달걀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흰자예요, 흰자.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달걀 노른자는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생달걀 흰자를 꿀에 섞어서 피부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살모넬라균입니다. 생달걀 흰자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이게 피부에 미세한 상처나 모공을 통해 들어가면 피부 감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 세대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요, 시중 달걀의 약 4.7%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됩니다. 100개 중 거의 5개의 세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얼굴에 바르시겠습니까? 둘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생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붓고 가렵고 심하면 물집까지 생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달걀 단백질에 의한 피부 과민 반응이 30대보다 1.8배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면역 체계가 과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부 당김 현상입니다. 달걀 흰자가 마르면 피부가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이게 피부에 좋은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같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처럼 거꾸로 작동하는 겁니다. 수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빼가는 거요. 이해되시죠? 실제 사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세이십니다. 예전에 미용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손님한테 달걀 흰자 팩을 추천하기도 하셨대요. 은퇴 후에 본인도 꿀에 생달걀 흰자 섞어서 주 2회 팩을 하셨습니다. 처음 3주는 괜찮았대요. 피부가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해졌어요. 크림을 발라도 수분이 안 잡히더래요. 그러더니 눈가에 잔주름이 확 늘어났습니다. 피부과에서 검사해 보니까요, 피부 수분도가 정상의 54%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달걀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계속 빼앗아 간 거라고요. 한영자 씨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용사 할 때는 이런 걸 몰랐다고, 알았으면 손님들한테 추천도 안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생달걀 흰자도 꿀에 섞어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위험한 재료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꿀을 가열해서 바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바르면 흡수가 잘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꿀을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꿀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60도 이상 가열하면 꿀의 유효 성분이 78%까지 파괴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꿀 타서 바르시는 건 그냥 설탕물 바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꿀팩을 만드실 때는 상온 그대로 사용하세요. 약간 미지근하게 하고 싶으시면 손바닥에서 비벼주시면 체온으로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꿀은 가열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3가지 재료요. 첫째, 레몬. 강한 산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설탕과 소금. 미세 상처를 만들고 피부 감염을 일으킵니다. 셋째, 생달걀 흰자.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고 피부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섞어야 하느냐, 아무것도 못 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위험한 재료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에요. 돈 한 푼 추가로 안 들어요. 지금부터 꿀에 섞으면 피부가 확 달라지는 올바른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구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쉽고 안전하고 돈도 안 듭니다. 자, 올바른 조합 첫 번째입니다. 이 방법은 73세 피부과 전문의도 매일 직접 하시는 방법입니다. 꿀과 계란 노른자입니다. 아까 생달걀 흰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노른자는 전혀 다릅니다. 노른자에는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피부 깊은 곳까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배달부 같은 거예요. 택배기사님이 문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듯이 레시틴이 영양분을 피부 세포까지 배달해줍니다. 서울대 피부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피부 침투력을 68%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피부 안으로 68% 더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른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E,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3가지가 피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비타민 A는 주름을 펴줍니다.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아연은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이 3가지가 꿀의 수분 보유력과 만나면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요. 꿀과 달걀 노른자를 혼합한 팩이 일반 보습 크림보다 수분 보유력이 2.1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4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잔주름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하나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는요, 꿀 1숟가락, 계란 노른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비용이요? 꿀 1숟가락이 대략 200원, 계란 하나가 약 500원입니다. 합해서 700원이에요. 백화점 화장품 한 병이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우리는 700원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요. 그릇에 꿀 1숟가락을 담으세요. 거기에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으세요. 흰자는 빼세요. 흰자는요, 노른자만 넣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바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세수하신 후에 이 팩을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르세요.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으니까 살살 바르시고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기다리세요. 그동안 텔레비전 보셔도 되고 신문 보셔도 됩니다. 시간 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실제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세이십니다. 갱년기 이후로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비싼 화장품도 써보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다가 꿀 노른자 팩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자기 전에요. 3일 후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 들었대요. 전에는 아침마다 피부가 당기고 푸석했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화장이 잘 먹기 시작했대요.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고 피부에 밀착된다고요. 2주 후에는요, 남편이 먼저 알아보셨대요.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요. 한 달 후에는 딸이 전화해서 그러더래요. 엄마, 무슨 화장품 바꿨어?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고요. 신명숙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싼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계란 하나에 700원인데 이게 5만 원짜리 크림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요, 꿀 노른자 팩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보고 알아낸 건데요. 바르시고 나서요,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으세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짜신 다음에 얼굴 위에 덮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이렇게 하면 따뜻한 수건이 모공을 열어줍니다. 모공이 열리면 꿀과 노른자의 영양분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잘 들어오듯이 모공을 열어주면 영양분이 잘 흡수되는 거예요. 순천향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요, 온열 효과를 함께 적용하면 피부 흡수율이 약 31%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같은 팩을 해도 효과가 31%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 더요. 팩을 씻어내신 후에 바로 수분 크림을 바르세요. 팩으로 영양분을 넣어주고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비싼 크림 아니어도 돼요. 약국에서 파는 기본 수분 크림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호 씨의 부인 이야기인데요. 이영호 씨가 71세이시고 부인이 68세이세요. 부인이 꿀 노른자 팩을 시작하셨는데요. 남편인 이영호 씨가 부인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시고 본인도 시작하셨대요. 남성분들도 하셔도 됩니다. 피부에 성별 차이는 없으니까요. 이영호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도 늘었는데 꿀팩 시작하고 나서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다고요. 동네 모임에 가니까 친구들이 뭐 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꿀노른자 팩 이야기를 해줬더니 친구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힘이에요. 좋은 정보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정보 주변에 알려주세요. 한 가지 주의사항 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요, 팔 안쪽에 조금만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얼굴에 바르세요. 이건 모든 피부팩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꿀과 계란 노른자 조합. 이게 올바른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두 번째 올바른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미와 잡티가 고민이신 분께 특히 좋습니다. 꿀과 감자입니다. 감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감자요. 감자에 피부를 밝게 해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감자에는 카테콜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분이 하는 일은요, 피부의 어두운 색소를 분해해줍니다. 기미, 잡티, 검버섯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말이에요. 마치 빨래할 때 표백제가 얼룩을 없애주는 것처럼 감자의 이 성분이 피부 얼룩을 서서히 옅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아까 레몬도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건 위험하다면서 감자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차이가 있어요. 레몬은 강한 산으로 피부를 공격하면서 색소를 건드리는 거예요. 피부에 상처를 내면서 미백하는 거죠. 하지만 감자는 효소 작용으로 부드럽게 색소만 분해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어요. 산성도가 pH 5.5에서 6 사이입니다. 우리 피부의 정상 산성도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피부과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감자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34%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꿀과 함께 사용하면 억제 효과가 4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꿀이 감자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감자를 하나 깎으세요. 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걸 강판에 갈아주세요. 아니면 블렌더에 갈아도 돼요. 걸쭉한 감자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으세요. 얼굴에 바르시는데요. 특히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에 좀 더 두껍게 바르세요. 그리고 20분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비용이요? 감자 반 개가 대략 500원, 꿀 한 숟가락이 200원.
합해서 700원입니다. 또 700원이에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감자팩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레몬처럼 강한 게 아니니까요. 대신 안전하고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시간별로 말씀드리면요, 첫 일주일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에는 피부톤이 조금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한 달 후에는 기미가 확실히 옅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이영희 씨, 67세이십니다. 합창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양쪽 볼에 기미가 심해서 합창 공연 때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셨대요. 그게 스트레스였다고요. 꿀 감자팩을 시작하시고 3주쯤 지나니까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대요. 한 달 반 후에는 합창단 친구가 피부가 밝아졌다고 하더래요. 파운데이션도 얇게 발라도 된다고요. 이영희 씨가 그러셨어요. 감자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요. 이제 비싼 미백 크림 안 사도 된다고요. 손주한테 줄 용돈이 더 생겼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미 때문에 거울 보기 싫으셨던 분들, 꿀에 감자 갈아 넣어보세요. 자, 2번째 올바른 조합, 꿀과 감자였습니다. 기미와 잡티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꿀과 우유 조합도 말씀드려야겠죠? 아까 각질 제거 대안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꿀에 우유를 섞는 방법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이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주고 꿀이 수분을 채워줍니다. 이 조합은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한 방법으로도 유명합니다. 방법은요, 꿀 1숟가락에 우유 1숟가락을 넣고 섞으세요. 얼굴에 바르시고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요? 꿀 200원, 우유 100원, 300원이에요. 이 방법은 설탕이나 소금처럼 문지르지 않아도 각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피부에 상처도 없고 자극도 없어요. 특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 65세이십니다. 남편을 간병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부에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셨대요. 꿀 우유팩을 시작하시고 일주일 만에 각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피부가 부들부들해졌다고요. 윤정희 씨가 그러셨어요. 간병하느라 바쁜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이면 되니까요.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올바른 조합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가 빠르거든요. 3번째 올바른 조합. 꿀과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이요?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바세린이요? 네, 맞습니다. 그 바세린이요. 바세린이 피부에서 하는 일을 설명드릴게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랩으로 음식을 싸면 수분이 안 빠지잖아요. 바세린이 피부에 보이지 않는 랩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바세린만 바르면 수분을 잡아주기만 해요. 새로운 영양분을 넣어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꿀이 수분과 영양분을 피부에 넣어주고 바세린이 그것을 가둬줍니다. 마치 저금통에 돈을 넣고 뚜껑을 닫는 것과 같아요. 꿀이 돈을 넣어주고 바세린이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이 조합을 연구했는데요. 꿀만 바른 그룹, 바세린만 바른 그룹, 꿀과 바세린을 함께 바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꿀만 바른 그룹은 수분도가 18% 증가했습니다. 바세린만 바른 그룹은 24% 증가했고요. 그런데 꿀과 바세린을 함께 바른 그룹은요, 수분도가 47% 증가했습니다. 따로따로 바른 것보다 함께 바른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방법은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꿀 1숟가락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넣어 섞으세요. 손바닥에서 비벼주시면 돼요. 그걸 얼굴에 얇게 펴바르시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비용이요? 꿀 1숟가락 200원,
바세린 콩알만큼이면 50원도 안 됩니다. 한 번에 250원이에요. 바세린 통 하나가 3,000원인데 6개월은 쓰실 수 있어요. 이건 매일 하셔도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하실 때 자기 전에 매일 바르시면 아침에 피부가 확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72세이십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신데요. 고혈압 약의 부작용 중 하나가 피부 건조입니다. 장순옥 씨도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겨울이면 갈라지고 아프셨대요. 비싼 보습 크림을 사보셨는데요. 4만 원짜리 크림을 한 달도 안 되어 다 쓰셨어요. 효과도 그저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꿀 바세린 팩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요. 3일 후에요. 아침에 피부가 촉촉해서 세수할 때 느낌이 달랐대요. 전에는 아침마다 피부가 버석거렸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피부 각질이 줄었대요. 건조해서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다고요. 2주 후에는요. 약국에 가셨을 때 약사 선생님이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하셨대요. 고혈압 약 부작용 때문에 피부가 안 좋으셨던 건 약사 선생님도 아셨거든요. 장순옥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4만 원짜리 크림 안 사니까 그 돈으로 손주한테 간식 사줄 수 있어서 더 좋다고요. 여러분, 이제 3가지 올바른 조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꿀 더하기 계란 노른자. 수분 보충과 주름 개선에 최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15분에서 20분 바르세요. 비용 700원. 둘째, 꿀 더하기 감자. 기미와 잡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3번. 20분 바르세요. 비용 700원. 셋째, 꿀 더하기 바세린. 보습과 피부 장벽 보호에 탁월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바르세요. 비용 250원. 3가지 다 합쳐도 한 달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백화점 화장품 하나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기억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일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꿀 더하기 계란 노른자 팩을 하세요.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꿀 더하기 감자 팩을 하세요. 기미와 잡티를 관리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에는 꿀 더하기 우유 팩을 하세요. 각질 제거와 피부결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는 자기 전에 꿀 더하기 바세린을 바르고 주무세요. 보습 관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요. 월목은 노른자, 수요일은 감자, 토요일은 우유, 나머지는 바세린. 우리 함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노른자 팩 2회에 1, 400원, 감자 팩 1회에 700원, 우유 팩 1회에 300원, 바세린 팩 3회에 750원, 합계 3, 150원입니다. 일주일에 350원으로 매일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13,000원도 안 됩니다. 백화점 가시면 화장품 한 병에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만 3,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의 지혜입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좋은 겁니다. 이것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뭘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니까요. 자, 이제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째입니다. 꿀을 고를 때요. 반드시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가짜 꿀, 물엿 섞인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천연 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꿀을 숟가락에 떠서 천천히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실처럼 가늘게 이어지면서 떨어집니다. 가짜 꿀은 뚝뚝 끊겨요. 시중에서 1kg에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괜찮은 천연 꿀을 사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둘째. 팩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세수를 깨끗이 하세요. 화장이나 먼지가 남아있으면 팩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신 후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으시고 바로 바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셋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처음 사용하시는 재료는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24시간 기다려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얼굴에 바르세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이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넷째. 팩을 하신 후에 낮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팩을 한 후 피부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는 자외선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하나면 우리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팩 재료는 매번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특히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건 만든 즉시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둬도 하루 이상 보관하시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꿀은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오래 두셔도 괜찮아요. 감자는 팩 만들기 직전에 갈아주세요. 미리 갈아놓으면 갈변이 됩니다. 갈색으로 변하는 거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바세린은 뚜껑만 잘 닫아두시면 몇 년이라도 괜찮습니다. 바세린 하나 사놓으시면 반년은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시면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피부에 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상담하시고 시작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꿀 피부팩의 진실입니다. 먼저 절대 꿀에 섞으면 안 되는 위험한 재료 3가지요. 첫째, 레몬. 레몬의 강한 산이 우리 세대 피부 장벽을 녹여버립니다. 소랄렌 성분이 기미를 오히려 4.7배 악화시킵니다. 부산의 박정숙 씨 사례를 기억하시죠? 한 달간 레몬팩 하셨다가 기미가 더 심해지셨어요. 치료비만 몇 달치가 들었습니다. 둘째, 설탕과 소금.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피부 감염 위험을 2.1배 높입니다. 각질 제거한다고 문지르시면 우리 얇은 피부가 사포에 깎이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의 정연숙 씨가 그 고생을 하셨어요. 셋째, 생달걀 흰자.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고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인천의 한영자 씨처럼 피부 수분이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3가지는 꼭 피해 주세요. 그리고 꿀에 섞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올바른 재료 3가지요. 첫째, 계란 노른자. 레시틴이 영양분을 피부 깊이 전달하고 비타민 A, E, 아연이 주름을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2-3번, 15분에서 20분. 비용 700원. 수원의 신명숙 씨. 한 달 만에 딸이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둘째, 감자. 카테콜라아제 효소가 기미와 잡티의 색소를 안전하게 분해합니다. 일주일에 2-3번, 20분. 비용 700원. 광주의 이영희 씨 합창 공연 때 파운데이션 얇게 바를 수 있게 되셨어요. 셋째, 바세린. 꿀이 수분을 넣어주고 바세린이 가둬줍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바르세요. 비용 250원. 청주의 장순옥 씨. 4만 원짜리 크림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노른자, 감자, 바세린. 집에 다 있는 재료입니다. 한 달 비용 5,000원도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이 들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대한피부노화 연구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올바른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한 60대 그룹이 아무 관리도 안 한 50대 그룹보다 피부 수분도가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 꺼내세요. 꿀 한 숟가락 떠주세요. 노른자만 분리해서 섞으세요. 15분만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 피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요. 꿀 더하기 바세린부터 하세요. 가장 간단하거든요. 꿀에 바세린 콩알만큼 섞어서 자기 전에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이 좋으시면 그때 노른자 팩도 시작하시고 감자 팩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요.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댓글에 어떤 팩부터 시작하셨는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이니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 내 피부는 뒤로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 할아버지 멋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웃들이 피부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꿀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꿀에 이거 섞으면 좋다, 저거 섞으면 좋다 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특히 우리 세대 피부에 맞는 정보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 피부에 맞는 방법이 우리한테도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병원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우리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고 싶으시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우리 피부를 지켜줍니다. 오늘 그 지식을 얻으셨으니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